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여론조사가 다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미국 지도를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양쪽의 극단, 그러니까 대서양 연안과 이 태평양 연안 쪽은 전통적으로 파란색이 많았는데 지금 이 강터치의 저 상황을 보면 스크린을 보면은 상당히 오른쪽은 거의 빨간색이, 왼쪽은 그나마 조금 파란색이 있지만 오른쪽은 거의 빨간색이 지금 뭐 도배되다시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앞서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샤이 트럼프가 예상보다 그 표가 많았다. 그 말 또 뒤집어 보면 이번 미국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분석 많았지만 이른바 30%에 달하는 전체 유권자 30%에 달하는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뭔가 고학력의 백인 여성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지지가 얼마나 갈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찻잔 속에 태풍이었다. 뭐 이 정도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이 굉장히 이번 미 대선의 변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층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게 해리스는 유색인종 여성이고 네. 트럼프는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을 백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로 지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낙태권으로 인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 3명 정도를 낙태를 반대하는 재판관들을 임명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좀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초반에는 이 백인 여성들이 해리스를 되게 히든 해리스다. 되게 그 샤이 트럼프처럼 되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할리우드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 해리스 지지 광고를 나섰고 네. 또 대통령 조지 부시 딸 바버라 부시라든지 아니면 부시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딸인 리즈 체니도 해리스 지지 유세를 나섰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이잖아요. 공화당 네. 사람들이 지지했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다 공화당을 뿌리로 뒀던 그렇죠. 정치인들인데 그들 딸인 백인 여성이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해리스가 유리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백인 여성의 관심사가 네. 첫 번째가 경제 문제이고 두 번째가 낙태였다고 했을 만큼 굉장히 해리스 후보를 백인 여성이 지지하지 네. 않을 것인가 하는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 지도 잠깐 볼게요. 요 지도가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을 반영한 그 미국의 각 주의 후보별 승리 예측 지도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 지금 대서양 연안 쪽은요.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력이 많았는데 보세요. 더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혜훈 의원님 보시기에도 빨간색이 거의 동부 연안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네. 아직 개표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낙태권의 문제에 여성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거 뭐 지역별로 투표 결과만 나왔지 이게 뭐 여성이 어떤 표를 찍었는지 남성이 어떤 표를 찍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네요. 맞아요. 모르지만 근데 여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또는 상당히 많은 수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낙태권 문제보다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였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여성도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신 여성들은 낙태 문제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민감하다기보다는 종교적인 그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리스트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백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당히 낙태 문제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아하. 많을 거고 네. 그러니까 여성도 천편일률적으로 여성들은 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진보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낙태 문제에 좀 민감하지만 가임기를 지난 백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그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교리 이게 더 훨씬 압도적인 주요 이슈가 될 수도 생명을 있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이야기한다. 한다는. 예, 그러니까 낙태에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뭐 네. 빤한 거 아니겠어요? 아하. 예. 그런 점에서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표심 분석은 미국 대선도 선거 끝난 다음에 아마 이 면밀하게 분석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물론 지금으로서는 조금 추정이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상보다 김세희 기자 사실 미국의 여론조사하면은 우리의 얼핏 드는 생각은 굉장히 여론조사 적중률이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뚜껑 열어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이 기사가 나온다면 지금 3번 대선 연속 여론조사가 빗나가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엔 그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긴다고 분석했지만 예측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고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고 2020년 때도 바이든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길 거라 했지만 아주 신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혹시 여론조사가 빗나가다 지금 분위기는 여론조사가 좀 많이 다르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굉장히 큰 9개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트럼프보다 우세하다라고 전망을 내놨었죠. 그리고 또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미국 여론조사 기관 에디슨 리서처라든지 아니면 CNN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 후보를 조금 더 트럼프 후보보다 굉장히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출구조사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되게 굉장히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우세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조금 더 왜 그 이유가 되냐면 네. 2016년 당시에는 득표율은 힐러리 당시 후보가 더 많았습니다만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우승을 했었고요. 이게 승자 독식의 어떤 구조 때문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당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접전을 이뤘는데 그 이유가 우편 투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편 투표가 주마다 조금 달라서 네. 집계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을 그 당시 우편 투표를 다 집계해보고 나니까 기존의 빨간색이었던 공화당이 우세했던 그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블루 시프트라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네.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예측, 전망이 난무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혜훈 의원님. 사실 사전투표도 역대급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미국 대선의 유권자가 1억 6,400만 명이 이제 넘는 상황인데 그중에 한 8,300만 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나 육박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절반 정도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했다. 미리 투표장에 가거나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혹시 지금 그 집계, 개표 결과가 사전투표나 우표투표를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혹시 그래서 언론들이 예상하기에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에 말하는데 많은 현지 언론들이 이미 승리를 트럼프 후보 쪽으로 점치고 있어요 지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좁혀져. 그러니까 박빙일 줄 알았는데 지금 원사이드한 주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제 표차도 꽤 나고 네. 그리고 개표가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도 그 표차는 줄어들기보다는 이제 유지가 되거나 더 확대되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제 미국은 유권자들에게 너 직접 와서 투표할래 또는 이제 우편으로 할래 그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많은 주들이 아예 이제 우편 용지를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편 용지를 받은 사람이 며칠 날까지는 이제 소인이 찍혀야 되는 그 우편 날짜에 맞춰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놓쳤거나 또는 나는 현장에 가서 할래 하는 사람들이 나오시는 건데 네. 현장에 가서 하면 아무래도 줄도 많이 서야 되고 또 대부분 자기 주소지 또는 그 하고 네.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 데가 또 다른 분들이 많아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예, 직장 때문에 멀리가 그렇죠. 있거나 이런 네. 경우가 많으니까 이동하는 게 이제 불편해서 우편 투표가 점점 늘어나죠. 우편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 안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역대로 그때는 거의 우편 투표 위주였으니까 2020년은 그때가 이제 역대 최다였고 그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추세에 비하면 굉장히 급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거죠.